문변의 시선, 우리 사회 이슈를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문호세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2부도 오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참 이 기조는 참 끊임없이 밀고 가시네요. 네. 예. 탄핵과 수사를 피하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죠. 예. 근데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통과된 탄핵안에 대해서 재가를 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런 것부터 다시 한번 봐야겠죠. 예,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존에 어떤 결정이 있었던 겁니까? 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듣고 계실 겁니다. 여당에서도 이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했고 오늘 대통령의 담화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거든요. 네. 고도의 통치 행위에서 통치 행위가 과연 무엇인가 네. 하면 국회의 의결이나 대통령의 외교, 전쟁 선전포고, 사면 결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행위 가운데에서 아주 고도로 정치적인 결정이나 행위여서 이것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들고 있는 그 근거는 사실 79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입니다. 어떤 겁니까? 여기서는 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이 계엄 선포의 구비 여부, 조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네. 라고 판단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군요. 그렇죠. 이건 사실 군부 독재 시절에 나왔던 판결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는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97년에 있었던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비상계엄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인 것은 맞다. 네. 그러니까 고도의 통치 행위인 것은 맞는데 이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심사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97년도에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이렇게 딱 있네요. 그렇죠. 사실은 79년 판결하고 좀 배치되는 그 이후의 전합 판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뒤에 나왔던 판결의 내용을 보면 이번 사태는 그래도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또 다른 판결도 있을까요? 또 다른 사실 헌법재판소나 이런 곳에서 다른 이 계엄은 아니지만 다른 통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결정이 된 것은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만 비슷한 결의 판단이었고요. 이번에 12.3 계엄 선포한 이후에 그 다음 날 곧바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 소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계엄 행위가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아마 이 심판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 궁금한 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은 뉴스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겠지만 일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최초로 출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등과 공모해서 국헌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기재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내란죄는 이 가담 정도에 따라서 3단계로 처벌을 합니다.
내란 행위의 우두머리, 우리가 이제 수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 법상은 용어로는 우두머리라고 이제 조금 바뀌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자, 마지막으로 단순 가담자 이렇게 세 단계에 나누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중간 단계인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다라고 기재가 돼 있다는 것은 예. 윤 대통령은 우두머리다. 음. 라고 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아주 중요한 대목이군요. 그래서 검찰은 지금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 그 피의 혐의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현재 검찰,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가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 국수본이 어제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1차로 시도했는데 경호처가 진입을 거부해서 실패를 했고요. 예. 오늘 오후에 2차로 압수수색 시도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사기관에서 이제 함께 수사기관을 꾸렸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직 그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경찰 국수본하고요. 예. 공수처하고요. 네.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 예. 공조본 구성해서 함께 수사할 것을 발표를 했는데 검찰은 빠져 있습니다. 예. 검찰은 이 사건에서 수사에서 이제 빠져라라는 입장인 거죠. 쉽게 말하면요. 예. 이제 경찰은 이 공수처하고 이제 이렇게 협업을 하는 이유가 경찰은 영장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닙니다. 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검찰에다가 신청을 하고 검찰이 이걸 받아들여서 법원에 청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 신청했는데 검찰이 자기들이 청구한 영장은 받아들여주지 않고 본인들이 별도로 영장 청구해서 수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 영장 청구의 용이성을 위해서라도 공수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찌 보면 수사기관이 중복되고 있어서 혼란스러웠던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이제 공조수사본부라고 했던 이게 생겼기 때문에 좀 논란은 잠재워졌을까요? 근데 이제 검찰은 아니다. 우리도 계속 수사하겠다. 그렇죠. 계속해서 수사권을 주장하고 있고 예. 공조본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서 경찰 측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일단 아직까지 완전히 풀어지지 않은 주제 중에 하나가 검찰에게 과연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예. 이제 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직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요. 검경 수사권 조정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같은 걸로 범위가 아주 줄어 있어서 내란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직권남용죄 그리고 직권남용을 이용한 내란죄거든요.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타고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예. 이때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직권남용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라고 예. 판단을 한 걸로 보여서 일단은 일단락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사가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은 그 혐의의 피의자를 이제 우리가 강제 수사하잖아요. 긴급 체포해서 진술을 듣거나 압수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를 적법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법 수집 증거가 되어서 증거 능력이 사라지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검찰이 혹시라도 그런 의도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설마 그것은 아닐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요. 경찰이 네.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를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예, 수사를 다 했는데 나중에 이게 증거 능력이 없어서 뭐 전혀 없는 것처럼 돼버리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되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요. 근데 경찰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했지만 실제로 영장 집행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준 그렇습니다. 자료만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압수수색이나 긴급 체포 뭐 가능할까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이제 영장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네. 형사소송법이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는 책임자가 승낙해야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요. 용산시설의 책임자가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을 거부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앞으로도 경호처가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야 압수가 좀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있고요. 긴급 체포에 대해서는 요건에 맞다고 하면 이것 역시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긴급 체포가 되려면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이제 지어야 하는데 예.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그 우두머리 혐의 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서 예. 그 법정형으로는 요건에 맞는데요.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야 실제로 긴급체포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나 뭐 경찰에서는 요건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고 입장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호처가 과연 협조를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어서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체포나 구속이 되면 대통령 거리나 사고로 봐서 권한대행 체제가 돼야 할 텐데 그렇게 이어지겠습니까? 이 헌법 71조가 규정하고 있기로는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경우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고 예. 그런 이유로 그 질서 있는 퇴진에서 뭐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뭐 협업은 불가능하다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이고요. 예. 여기서의 권위라는 것은 사망이나 헌재의 탄핵 결정에 따른 파면 또 판결에 의한 피선거 자격 상실, 사임 같이 영구적으로 이제 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 그리고 사고는 대통령이 뭐 질환 때문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직무를 좀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체포나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직무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상의 사고라고 봐서 이건 유고 상태다. 네. 권한대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일부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예. 체포나 구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를 단정짓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겠느냐. 라는 반대 의견도 제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아직 가결되기 전에 체포가 된다면 감옥에서의 결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네, 그럴 맞습니다. 수도 있겠군요. 네네. 만약에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오늘 네 번째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 가지 뭐 법들이 통과되고 있고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하느라 아주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근데 국회가 일단 지난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상설특검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오늘은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내란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 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상설 특검은 원래 있는 뭐 특검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특별법이 아니었는데 예. 이번에는 특별법으로 또 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렇죠. 이것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예. 그런데 오늘 담화를 통해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네 번이나 지금 발의가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한 의혹 등 15가지 범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걸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두 가지로 좀 축소를 했었는데 이번에 네 번째 발의하면서 다시 15가지로 네, 다 네. 집어넣었습니다. 예. 오늘 이것저것 좀 많이 짚어봤습니다. 하루에도 몇 가지 사항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네, 이런 정치를 따라가기도 좀 복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진행이 되겠지요?
되기를 바라고 있고 사실 오늘 담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이 현상이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깊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번 담화를 통해서 여당 내에서도 기류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수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또 오늘 통과된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새로운 주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제 국민들도 법에 대해서 좀 더 지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끼리는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만 지금 법학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평소에 보지 접하기 않았던 힘든, 네. 계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서 힘들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국민들이 정말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셔서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